소화, 면역력 증진, 노폐물 배출까지 우리 몸의 모든 부분에 관여한다는 효소. 효소가 결핍되면 만성 피로는 물론 면역력을 떨어뜨려 더 큰 질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데요. 현대인의 잘못된 식습관과 과도한 스트레스는 효소 결핍의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요. 이러한 효소에 대한 관심과 궁금증이 최근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효소가 살 빠지는 데 도움이 된다는 말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가톨릭대의대 가정의학과 옥선명 교수와 함께 효소의 기능부터 결핍 증상의 원인과 해결 방법, 그리고 효소식품의 올바른 선택법까지 효소에 대한 모든 것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효소입니다. 사실 건강 관리 좀 하신다는 분치고 효소에 대해서 관심 없으신 분들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네. 요즘 여러 가지 효소 다이어트다, 건강 기능식품이다. 그야말로 효소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효소가 사실 건강에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두되는 건 확실할 텐데 이 효소가 무엇인지 또 왜 꼭 필요한지 제대로 알고 드시는 분들은 또 많지 않은 것 같거든요. 우리 몸속에서 효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의 열쇠, 효소가 하는 일은 잘게 부수고 기름칠하고 막아주고 청소한다. 네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튼 참 바쁘겠네요. 네, 성실한 게 맞아요. 네, 잘게 부수면서 무슨 일을 하는지. 자, 먹은 음식을 잘게 부숴서 소화작용을 도와준다는 얘기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옥 교수님. 예. 이제 효소의 가장 대표적인 기능 중에 하나가 소화와 흡수에 관여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몸에는 한 22개 정도 되는 소화 효소가 있어요. 그래서 음식에 먹어서 입에서 씹을 때부터 시작해서 위와 장에서 소화 흡수하는 모든 과정에서 효소가 없으면 이 과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아무리 때문에 좋은 걸 먹어도 소화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효소가 없다면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영양실조 상태에 갈 수가 있겠죠. 두 번째, 기름칠한다는 효소의 작용은 어떤 이거 것인지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몸을 움직이게 기름칠을 한다. 대사작용에 관여를 하는군요. 네. 대사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조직과 세포에서 발생하는 모든 과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먹은 영양소를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고 그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들을 어떤 배설을 시키고 해독을 시키고 하는 모든 과정에 효소가 관여가 됩니다. 네. 이런 효소가 없이는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우리 흔히 중요하다고 하는 호르몬, 비타민, 미네랄도 효소 없이는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필요하군요. 알면 알수록 신비한 효소의 기능. 이제 세 번째는 막아준다. 뭘 막아주는 걸까요? 병을 막아준다. 결국은 면역력을 향상시켜줄 수 있다. 예, 효소 부족에 대한 부분은 소화 기능과 신진대사의 저하로 이어지잖아요. 그것은 면역력의 저하로 또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효소 부족으로 인해서 소화가 덜 된 영양소가 우리 피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 몸은 그것을 이물질로 여겨서 면역 반응을 막 일으키게 된다.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는 과정에서 면역력이 상당히 부담이 가면서 면역력 자체가 떨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일부 효소 같은 경우에는 면역력을 증강화시켜서 어떤 그 방어물질 같은 것들을 어떤 막아줌으로써 면역력을 증가시켜주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루트로 해서 효소는 우리 면역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효소가 좀 부족해서 감기에 걸린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도 있겠어요. 네, 예. 네 번째 이제 효소의 작용 청소한다인데요. 청소까지 해요? 네, 부산물을 청소한다. 항염 작용이 있군요. 예, 효소는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작용이 있는데 그 작용을 가지고 우리 몸에 들어온 병원체나 염증 물질들을 녹여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거에 의해서 항염작용을 나타내게 되죠. 이렇게 이제 어떤 효소들은 정말 우리 몸에 좋은 작용들이 너무 많은데 한 가지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효소 자체는 혼자서 작용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몸에 대사를 하기 위해서 높은 장애물을 건너야 되는데 그 장애물을 효소가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높이를 확 낮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기 편하게 모든 과정이 편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효소가 결핍됐을 때 우리는 어떤 증상들을 느끼게 될지 한번 차트로 정리를 해봤어요. 네, 먼저 첫 번째, 두 번째부터 확인을 해보면요. 네. 소화불량, 복부 팽만, 트림이 잦은 경우, 또 설사와 변비가 잦아지고 냄새가 고약한 경우 효소가 좀 부족할 수 있고요. 효소가 결핍되면 결국 소화 장애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겠군요. 네. 지금 언급하신 증상들 자체가
증상들이가 보면 다 소화 기능에 뭔가 문제가 그렇죠.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어떤 효소의 대표 기능이 소화와 흡수에 연관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효소가 부족하게 되면 이런 과정들이 잘 일어나질 않으니까 이런 각종 위장장애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일단 방송 보시면서 7개 항목이니까요. 한번 시청자 여러분과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3번, 4번인데요. 만성 피로가 심하다. 또 식곤증이 심하다. 이거 딱 제 얘기인데요. 밥만 먹으면 졸려서 뭘 못하겠어요. 우선 만성 피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가 효소가 있어야 신진대사가 원활하고 에너지 형성을 잘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효소가 결핍이 되게 되면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에너지를 만들어서 써야 되는데 네. 보급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만성 피로를 느끼게 되는 거죠. 아하. 거기다 식곤증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먹고 소화가 잘 돼야 되는데 효소가 결핍이 되면 어떤 소화 증상이 어떤 소화 그 과정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네. 그러면 이걸 보강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는 위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켜요. 그러면서 뇌로 가는 혈류는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졸린 식곤증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야, 네. 이 설명 들어볼수록 재밌네요. 그러네요. 예. 자, 다섯 그러면 번째. 네, 5번째는 음식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알레르기와도 예, 효소가 부족해서 우리가 영양소를 충분히 소화를 시키지 못하면 그 영양소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피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 우리 몸이라는 것은 이렇게 소화가 덜 된 영양소를 영양소로 여기는 게 아니에요. 얘는 이물질이구나. 제거를 해야 되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얘를 제거하기 위해서 면역 반응이 막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음식 알레르기가 생길 수가 있는 네.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6번째, 7번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성 통증, 만성 염증을 달고 산다. 그리고 감기 나왔네요. 감기를 달고 산다. 감기도 역시 관련이 있었군요. 오. 어떤 효소는 외부에서 들어온 어떤 물질들을 녹여내는 그런 좋은 성분, 그런 어떤 그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어떤 병원체가 들어왔거나 아니면 염증 물질이 있거나 비정상적인 조직이 있거나 그러면 그걸 녹여줘요. 거기다가 피 속에서 혈관에 붙어 있는 뭐 집착물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적혈구가 뭉치는 것을 막아줘서 혈액순환을 굉장히 좋게 합니다. 이런 작용에 의해서 항염증 작용을 나타내게 되는데 효소가 부족하게 되면 이게 잘 되지 않다 보니까 염증이 네. 잘 생기는 거예요. 네. 축농증, 비염, 뭐 기관지염, 뭐 여러 가지가 생기게 되죠. 네. 그런데 효소가 없으면 만성화가 되게 됩니다. 오, 거기다가 감기를 달고 산다는 거는 우리가 면역력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효소 결핍은 면역력 결핍으로 이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감기에 잘 걸리고 이런 네. 만성화 질환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효소 결핍이 심했을 경우에 이런 병까지도 세분이 상상이 되는 거예요. 힘들어 보이세요. 일단 첫 번째, 네. 안 먹어도 살찐다 비만. 이건 대기 같네요. 야, 비만. 틀려요. 예. 효소가 결핍이 되게 되면 신진대사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은 음식을 에너지로 태워주는 게 아니고 저장을 시켜요. 거기다 지방세포가 분해가 될 때는 리파제라는 효소가 필요한데 네. 이게 없으면 또 분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옆 사람하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활동하는데 나만 살찌는 거예요. 아하. 효소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 야. 많이 먹는다고 쭉쭉 살 빠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 자, 그러면 효소 결핍 심하면 이런 병이다. 뼛속에 구멍 숭숭 아유. 골다공증까지도 이건 정말 얘기해요. 걱정이네요. 예. 그러니까 효소 중에 이제 프로테아제라는 그런 그 효소는 뼈를 만들 때 칼슘이 필요하잖아요. 칼슘을 피 속으로 옮겨주는 데 역할을 하고 또 리파제라는 또 효소는 칼슘을 장관 벽을 통과시키는 거 그리고 골다공증에 중요한 여성 호르몬을 만드는 데 중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효소가 없으면 골다공증이 쉽게 생기는 것이죠. 네. 자, 효소 결핍 심하면 이런 병.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내 몸에 곰팡이가 칸디다증. 곰팡이요? 곰팡이도 그렇지만 칸디다증은 얘는 뭔가요? 칸디다증? 네, 이름이 좀 생소하긴 한데요. 네. 칸디다증이라는 것은 칸디다라고 부르는 그런 곰팡이균의 일종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감염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이런 곰팡이균은 특징이 뭐냐 하면 몸에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사람한테 잘 생깁니다. 입안에도 생기고 식도 안에도 생기고 온몸 어디에나 다 생길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효소가 결핍이 되면 면역력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곰팡이에 의한 칸디다증도 잘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병을 이기기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요즘 그 효소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효소 건강법을 실천하시는 분들 이제 직접 한번 만나보고 계속해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드시는 건 괜찮을 것 요리할 같아요. 때도 항상
액기스를 넣었어요. 그렇게 아, 진액을 네. 넣어서 예 좋습니다. 그러면 효소 건강법을 실천하고 있는 두 번째 사례자분 옆에 이제 김동숙 씨인데 이분은 건강 기능 식품으로 꾸준히 드신 분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들고 계십니까? 네, 저도 많이 아팠어요. 많이 아프니까 막 저 관절도 많이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이렇게 많이 늘 아파하고 약을 많이 먹는 사람이니까 네. 주위에서 효소가 좋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효소를 먹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먹고 있습니다. 아, 얼마나 되셨어요, 드신지는? 제가 2008년도부터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네. 하루에 기본으로 한 끼는 효소를 먹고 지냅니다. 네. 아까 보니까 컵 하나에 여러 가지 효소를 섞어서 드시기도 하시더라고요. 네.